지난 한 주 부동산 문제가 핫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그것도 경제면이 아닌 정치면이라는 점에서 좀 더 씁쓸한데요. 논란의 기폭제가 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스스로 물러났지만 불법 투기 의혹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죠. 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작년이죠.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소재에 25억짜리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가 또 흑석 뉴타운 9구역이라 그래요. 이른바 노른자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명했냐면 30년 동안 전세 생활했다. 그래서 청와대 자리에 물러나면 갈 곳도 없어서 집을 사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 80 넘어가 있기 때문에 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었다. 그리고 흑석동에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그 친척이 좋은 매물이라고 소개해줬다. 이건 사실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위한 투자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사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받은 그 금융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금융비용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금융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이걸 샀다라는 것은 거기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몰랐고 근데 그거 말이 안 되죠. 아내가 아니 그 많은 돈을 알아서 하는데 했다. 그게 모르고 그 집안 사람이 모르고 칠 수 있는 아니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 또 동작구 요 흑석동도 제 지역구죠. 그래서 가봤어요. 요 위치, 요 건물 위치는 원래 이제 잘 아는 곳이고 그쯤에서 한번 거기 밥 먹으러 가봤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흑석동 대변인인 것 같다. 그래서 흑석동에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침체되면서 매물이 조금 쌓이고 있었는데 그게 일거에 다 해소가 됐다. 김의겸 전 대변인 덕분에. 그러면서 그 중개업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이게 뭐 투기다 아니다라는 것은 그거는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일하면서 자리를 이용해서 얻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여기에다가 이용했느냐 이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018년 7월에 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동작구가 투기 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바로 한 달 전에 산 거죠. 그러니까 그 직전에 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급등 때문에 모든 부동산 정책에 이제 규제를 이런저런 투기 잡겠다고. 내놓을 때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도 많이 열렸겠죠.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들어가라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었고, 그러니까 회의에 들어가서 이런 투기 지적 지정 이런 정보를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미리 이걸 구입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의혹이 저는 첫 번째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위선이에요, 위선. 빚내서 집 사지 말아라. 그래서 대출을 엄청 강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특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부 정책에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요 두 가지가 그 의혹에 대한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송구스럽고요. 국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청와대 대변인한테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대변인이란 자리는 국민을 이해시켜야 되는 자리인데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로 물러났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대통령의 입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정권의 DNA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2000년에 조지 W 부시가 에리 플라이셔라는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미국의 얼굴이라 그랬다고. 그건 그 책에 나와요. 대변인이라는 우리 번역서에도. 그러니까 정권이 쉽게 얘기하면 투기와의 전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데 다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갭 투자, 투기 지역, 특혜 대출 받아서 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참 의아한 게 이건 간이 큰 건지 왜냐하면 거의 유리어항 비슷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모든 사람이 지켜본다고 국민이 지켜보고 그렇죠. 언동을 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새로 인선할 때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안팎의 공감이 좀 있는 부임을 잘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 전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은행 대출 서류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금감원에서 실태 파악에 지금 나서기로 한 거죠. 처음에 그 김의겸 전 대변인 대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그냥 이 정도였어요. 집에서 되게 먼 지점에서 은행 지점에서 돈을 빌렸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은행 지점장이 고등학교 후배라네. 뭐가 좀 이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역시나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영업자 대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은행에서 이게 상가가 4개만 있을 때는 월 275만 원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10억이 아니라 이제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풀리기 위해서 점포를 10개, 상가가 10개다. 이렇게 임대료를 525만 원으로 부풀린 다음에 대출 금액을 10억 2천만 원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행 측 반박도 있죠. 건물 지하 1층하고 옥탑방, 창고, 사무실 뭐 이런 거를 미래 임대소득으로 보고 계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상가 10개는 도저히 뽑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과정에 특혜 대출 또는 부정 대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부분에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자리는 물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진실을 밝혀서 본인의 입장이 있다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더 이상의 덧붙일 말씀 없으신가요? 네. 제작진이 병든 호랑이 같은 목소리라고. 유구무원. 아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건 진짜로. 너무 유구무원이야. 아니, 이게 정말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리고 저희 같은 공직자들은 다 투명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대통령한테 큰 무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해요 지금.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우리도 다 같이 그런 심정이야. 너무 야박해서 말을 못 아니 하겠어요. 그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으면은 그냥 공직 내놓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동관 수석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투명한 유리 공간, 어항 속에 산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높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네. 참 뭐 이래저래 지금 문 정부가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던 7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나면서 부동산 청문회였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었죠.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이게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의원님께서도 좀 쓴소리 좀 많이 하셨다고요. 충남 아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입니다. 최근에 딸에게 증여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증여는 장관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신 겁니까? 이제 뭐 늘 고민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후보자로서 좀 떳떳하기 위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평소의 소신대로라면 굳이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처리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갖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이후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감정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한 건 아닌데 이제 여당이 하니까 더 도드라져 보였을 거라고 되게 저는 용기 있게 보는데. 보였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최종 후보자의 경우에 국토위의 최종 후보자의 경우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까지 하신 분이고 20년 된 집, 15년 된 집 뭐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세종시에 얻은 집 이런 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한 지점은 그 20년 된 분당의 집을 딸한테 증여하고 네. 증여한 다음에 본인이 거기다 돈을 내고 월세로 살고 있다. 이건 국민의 눈높이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세금을 내는데 좀 싸게 먹힐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근데 최종 후보자 개인의 자체는 사실은 뭐 이 정부에서도 인정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노조까지 이례적으로 이제 칭찬을 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되지 않음 그리고 그런 국민 정서를 전달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 그것 가지고도 최종 후보자 자체가 막 논란으로 확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 건이 또 미친 파장도 왜냐하면 형평성의 측면들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론은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그 선생님이 해서 절대 안 되는 짓이 있잖아요. 시험지를 빼돌린다든지 성적을 조작한다든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떠나서도 꼼수 중이어도 꼼수 중이었고 본인이 그 전에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됐다. 그래서 이분은 혹시 장관할 생각이 없었던 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던데.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생각이 다른 그래요? 게 사실은 굳이 그 전에 정리하는 것도 우습죠. 사실은 그대로 와서 나 세 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장관이 되고 나서 발 팔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2채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 채 이상 갖지 말아라고 했었는데 바로 팔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근데 꼼수가 문제였죠. 그 꼼수 중에.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때쯤 그리고 본인이 후보자라고 된다고 알려진 그 지점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은 왜 그렇게 장관 청문회 앞두고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오히려 이해가 안 의심이 되는 있었던 거죠. 거죠. 예. 100번 양보해서 많은 지금 그 다주택자로 거론된 분들이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세종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전세를 들면 2년마다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놓고 여긴 기존에 있던 것들 뭐 처분하기 어려우니까 시간 걸렸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 15년 동안 저 잠실에 있는 아파트는 거주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게다가 그게 전세 낀 그렇죠. 이른바 갭투자 그러니까 아무리 논란이 생각해도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어쨌건 걸림돌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검증을 통과시켰다는 것 그리고 나서 잘못된지 잘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해서 더 국민들 분노를 키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